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탐색하지 못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줬고 또 새해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 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 3대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모두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한 1% 이상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찬물을 맞게 되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4% 오르는 데 그쳤고요. S&P 500이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 0.6%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FOMC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열어보니까 여전히 맵하구나라는 부분에 따라서 악재가 됐었고요. 또 이 의사록이 개봉되기 전에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지금 수표권도 갖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쭉 해오셨던 분인데 이분 역시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준의 방향성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조금 더 악재 흐름이 짙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뉴욕 증시 이 국채금리 하락에 좀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게 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어제에 이어도 간밤에 또 한 5%가량 급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쪽이 좀 더 베팅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부동산이 가장 강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은 원래 떨어졌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렇게 쉽게 금리 인상을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가장 세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여전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금값을 필두로 해서 다른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재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띄워줬었고요. 금융 쪽에서는 또 연준의 얘기를 또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섹터별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리오프닝 때문에 이날 금융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스터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IT 쪽에서는 어제 애플이랑 테슬라가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3%로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이크론이 무려 7%의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헬스케어 쪽에서는 의료보험 쪽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라든지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유가는 생각보다 급락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소재 쪽에서는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하면서 금값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부터 좀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한번 주는 흐름입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지만 요즘은 조금씩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필두로 다른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반도체 패권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그동안 지급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반사적으로 수혜를 얻는 게 또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날 7.6% 아주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또 비메모리 쪽에서 엔비디아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지금 CES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팍스콘과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3%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퀄컴, 인텔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3에서 4%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다른 이제 IT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밀렸고, 어제 밀렸었던 애플,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는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떨어진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가 되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물음표가 뜨게 되고 우려의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4.3%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왔고, 경쟁사인 뭐 구글이나 아마존 모두 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구글이 1.1%, 그리고 아마존이 0.7%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인 테슬라는 5.1%로 강하게 좀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더 많이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증권사 웨드부시 쪽에서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매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언급했다라는 점, 이날 저가 매수세에 좀 지원 동기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금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매파 연준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뭐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호재로서 받아들입니다. 시티은행,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순서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형단에 있는 카드 회사들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가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었고요. 단순히 이 금융 쪽에서 카드 회사들의 상승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 여행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여행 예약을 하는 부킹닷컴, 뭐 익스피디아,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리조트와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호텔, 그리고 항공 모두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 텐데요.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UBS 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사업 애저가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인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올해와 내년에 이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둔화되는 배경 자체가 단순히 경기 침체라는 이런 시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사도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은 다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3% 밀리면서 229달러였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더 많이 한 7% 밀리게 되면서 클라우드 종목들 오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일즈포스닷컴 체크합니다. 인원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 지금 IT 기업들의 움직임이 될 텐데요. 세일즈포스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은 좋게 보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연초부터 지금 세일즈포스닷컴의 인원의 10%나 감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11월에 1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었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해고를 이렇게 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긴축 조정에 좋게 내다보고 있고 CEO 역시 지금 경영 환경이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3.5% 올라가게 되면서 140달러선 근처까지 최근에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를 자세히 뜯어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FOMC 의사록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시장 하락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와 미 국채 가격의 미 국채 금리의 하락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해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밝힌 점이 주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는데요. FOMC 위원들은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강을 지속해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도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이면서 용납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일부 위원들이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에 반하는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들은 12월 금리 인상폭을 0.5%로 좁힌 것에 대해 시장이 오판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성급하게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부어 황급히 금리 인상에 나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현재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일 끝나는 올해 첫 FOMC에서 연준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3월 21일과 22일에 열리는 FOMC에서 또 한 번 0.25%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경제 지표도 이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서 이것도 문제가 됐었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모기지 신청 건수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 주십시오. 예,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한 결과를 보인 점이 시장에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먼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달보다 하락한 48.4로 집계돼 두 달째 위축세를 지속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8.5를 소폭 하회하며 미국 제조업 경기가 팬데믹 직후 수준으로 위축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협회 측은 미국 제조업 부분이 또다시 위축세를 기록했다면서 이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내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로 끝난 주간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이전 주보다 13.2%가 감소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지만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 계약 금리는 2022년 마지막 주에 6.58%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3.3% 상승했는데요. 협회 측은 연말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둔화되는 시기이며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6%를 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기지 신청이 지난 2주 동안 연속 감소했다며 이것은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지표 상대가 좀 부진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침체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지금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또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면서 이것은 연준이 다음 몇 번의 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정책금리가 5.4%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더뎌진다면 연준이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은 정책 금리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를 조기 인하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안 그럴 경우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는 투표 위원 중 하나인 그는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올 여름쯤 5.25%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많은 시장 관계자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GE에서 분사됐던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된 GE 헬스케어 주식이 오늘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GE 헬스케어 주식은 56달러에 4억 5,500만 주를 발행해 시가총액이 약 255억 달러이며 순부채 84억 달러를 포함한 총 기업 가치는 약 340억 달러로 현재 주가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2022년 예상이익인 이비다의 약 10배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동종기업인 독일의 지멘스 헬스케어가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의 약 16배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이란 분석인데요. 오늘 GE 헬스케어 주가는 8%가 상승해 60달러 49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라든지 실적 발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12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약 전달 대비 15만 건의 증가이며 이어 상무부의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의 12월 서비스업 PMI,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그린스 보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코네그라 브랜드, 린제이 코프,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시니처 스틸, 네오젠 코프, 베드 베스 앤 비욘드, 엔지오 다이내믹스, 헬렌 오브 트로이, MSC 인더스트리얼, 프랭클린 코베이, 그리고 심플리 굿푸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무려 2%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어제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또 간밤에는 또 다른 경제 대국이죠. 프랑스에서도 지금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6.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전보다 좀 더 둔화되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좀 더 질적인 내용으로도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또 밀렸습니다. 지금 80달러 근처까지 한번 올라가더니 빠르게 하락하는데요. 5.3%나 급락하면서 72달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침체 우려가 높아졌고요. 구리 가격도 같은 맥락에서 0.6% 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0.8% 올랐고요. 역시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먼저인 모습 채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CPP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